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운을 한 번에 다 쓰지 않는다. 도현입니다. 이번에 볼 사주는 부동산으로 100억을 재산을 버는 사주가 됩니다. 이제 사주가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은 사주를 이제 분류로 나눕니다. 크게는 세 분류로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 때로는 좀 중간 정도 되는 신중한 사주인지 이것을 봅니다. 사주 팔자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사주 8글자를 보았을 때 이제 신강, 신약, 신중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신강하다는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강한 사주라 볼 때는 자, 요 자리가 일간이죠. 요 자리 중점을 봤을 때 이제 이 사주는 불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화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빨간색이 화가 하나, 둘, 셋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나무가 2개 있죠. 여기도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결국 이 불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사주가 화 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사주 팔자를 봤을 때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 화 기운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신강한 사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주마다 사람 운명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운. 자, 이 10년 운세. 여기 10년 운세 한 사람 운이죠. 힘들게 살다가 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잘 나가다가 성공하여 살다가 10년 운에서 운이 떨어져서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집안 내력을 가진 사주가 됩니다. 집안이 재물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잘 쓰는 사주가 있고 재물이 많은 집안인데도 돈을 잘 안 쓰는 사주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돈이 많습니다. 집안에 재산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재산이 많지만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을 벌 줄도 모르는 사주가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안 내력으로 부자 집안이 있는데 정말 돈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부자가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고 부자지만은 자린고비처럼 정말 째째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가진 돈이 많으면서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보시는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주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을 버는 능력도 없는 사주가 됩니다. 사주를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때 이 8글자 안에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사주는 보시면 색깔 노란색이 없습니다. 자, 토가 없습니다. 토. 오행 중에서 토. 자, 토 기운이 없습니다. 토는 식신, 상관이 됩니다. 식상관. 자, 식상관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사주 팔자에 식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내가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지출을 항상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집이 아주 넓은 집에 삽니다. 넓은 집에 사는데 전기를 아예 안 씁니다. TV만 켜놓고 방마다 불 다 끕니다. 큰 방 말고 작은 방, 다른 방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을 들어갈 때도 이 방에 불을 켜지 않고 후라시로 켜서 필요한 물건을 꺼낸다 합니다. 그것처럼 전기세 한 푼도 굉장히 아낍니다. 수도 한 푼도 굉장히 아끼고 TV에 나오는 누구 연예인처럼 연예인도 보면 수돗물도 아끼고 휴지 한 잔도 아끼죠. 그것처럼 이 사주도 굉장히 알뜰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째째한 사주죠. 굉장히 10원짜리 하나도 쓰지 않는 사주가 됩니다. 쓸 줄도 모르고 돈을 벌 줄도 모릅니다.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가 돈을 버는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로 있는 재산을
날릴까 두려워서 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식인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버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주는 목표가 돈을 안 쓰지 말자 하는 목표죠. 그래서 기름값도 아까워서 차 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취미생활도 잘 안 하고, 집에서도 거의 밖에 잘 안 나고 집에서 TV만 켜놓고 있죠. TV는 봐야 되니까 불 다 끄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먹는 것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데, 이 사주는 먹는 것까지도 아끼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흔히 말하는 부자, 돈 많지만 굉장히 자린골피 같은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게 보면 정제가 있습니다. 정제는 여자죠, 여자. 자, 나하고 여자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돈과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식신상관까지 없으니까 돈과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편재가 아버지입니다. 편재가 아버지가 됩니다. 편재. 자, 사주팔자 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버지랑 인연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 사주의 한 20대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2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고 아버지의 사업체도 물려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사주팔자는 이렇게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 10년호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데 운이 바뀌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체 이 10년호를 보면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에 운이 한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두 번 오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 운이 3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자, 이 사주는 운이 총 3번 오게 됩니다. 3번. 자, 어릴 때 이렇게 한 번. 그리고 36세 때 여기 한 번. 그리고 또 46세 때 또 한 번 옵니다. 보통은 한 번 오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2번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3번 오죠. 자, 어릴 때, 자, 6세. 자, 어릴 때 6세, 36세, 26세 이렇게 3번 오는데 왜 운이 3번 올 것인가? 자, 이 사주팔자에는 식신상관이 없습니다. 식신상관에 빠져버리면 먹고 사는 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사주팔자 핵심이 토죠. 토가 없는 사주입니다. 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릴 때 토가 들어왔고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부유한 집에 자라서 먹을 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자 26세. 자, 원래 이 사주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없는데 이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이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그리고 사업체를 인수합니다. 자, 토가 없으니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주인데 자 26세 토가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26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36세 때 인생에서 자 36세 자, 이 사주팔자 36세가 제일 하이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36세. 사주팔자 토가 없는데 토가 위에도 오고 밑에도 오죠. 그래서 이 10년 36세 운이 최고 호황기입니다. 아버지 재산도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고 또 사업체를 이때 이 운에서 크게 사업체를 일으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은 재물을 취합니다. 원래 가진 재산이 많고 그리고 또 이때 아버지 사업체를 크게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내가 사업체를 일으키죠. 하지만 이 사주의 근본운이 토가 없습니다. 토가 없기 때문에 운에서 26, 36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사주 팔자에서는 토가 없습니다. 토가 없기 때문에 46세 때부터는 토가 빠져버리죠. 자, 토가 빠져버려서 예전만큼 이 26세, 36세만큼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도 운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운이 왔습니다. 토가 빠진 운이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 사람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도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일선에 나가지도 않고 하지만 46세 운에서 이 46세 핵심 토는 빠졌습니다. 토는 빠졌지만 이 유자가
사자와 서로 합을 이루어서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됩니다. 26, 36세만큼 회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강아지 확장이 되지는 않지만은 46세부터는 회사가 규모가 줄어들고 회사가 소수인원으로 움직이지만 그래서 예전만큼 이 사람이 일선에 움직이지는 않고 회사는 자동으로 10년 동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최고 좋은 시기가 요 시기죠. 36세. 요 10년의 최고 고환기입니다. 이 환기를 누리고 사업체가 커졌다가 46세부터는 회사 규모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회사에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이 자동으로 직원들끼리 회사를 운영합니다. 이 56세가 되면서 이제 이 56세가 제일 중점이죠. 제일 이제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데, 자, 26세 회사를 시작을 해서 회사를 36세 회사를 키우고 46세에는 회사 규모를 줄이고 자 56세가 되면은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왜 56세부터 회사 문을 닫을까? 자, 제일 핵심이 사주에 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식신상관, 재물을 벌어들일 능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죠. 자, 46세는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근데 56세부터는 왜 이제 회사 문을 닫게 되느냐? 자, 이 문제가, 자, 여기에 원숭이 신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원숭이 신자가 오는데, 자, 원숭이 신자가 오면서 여기에 사자와 만납니다. 그러면은 사신형, 상형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인자랑 원숭이자 둘이 만나면은 인, 신, 충, 상충살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상충살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6세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락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56세부터는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살균이 한 가지만 와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3형살이 왔죠. 상충살 2개, 형살 1개까지 3형살이 왔습니다. 보통 3형살이 오면은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박에서 다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프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영향이 많죠. 하지만 이 사주는 원래 내가 재물을 벌어들일 능력도 없고 그리고 대신에 내가 돈을 안 쓰고 가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때 사업체를 문 닫고 망합니다. 망하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그동안 벌어놨는 돈과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있는 재산,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소득이 이제 예전만큼 팍 줄어버리죠. 그래서 일반 사람 같으면은 요 시기에 사업 잘 나가다가 부도난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 사주 팔자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죠. 가진 게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자, 26세 때 사업을 시작해서 36세 때 사업을 확장시키고 46세부터 서서히 내려왔다가 56세가 되면은 다 날려먹어야 됩니다. 다 날려먹고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 차이인데 이 사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가진 돈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사주 팔자에 돈이 없는 사주인데 운에서 이렇게 강하게 왔다면은 20년 동안 30년, 30년 사업해왔던 거를 56세에 다 날리고 결국 쓰러지는 사주가 되죠. 하지만 이 사주는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쓰는 능력까지 없기 때문에 크게 망하지도 않고 그냥 회사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도 가진 것은 다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식신상관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단 좀 게으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표현하면은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게으릅니다. 식인상관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일으키지도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망하지도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업을 빨리 해서 빨리 망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빨리 망하려고 빨리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주가 사람이 게으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주가 망할 때도 빨리 안 망하고 그냥 회사만 문을 닫게 되고 가진 돈은 계속 지키게 살아갑니다.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이 사주가 자 66세였대. 자 토가 또 들어옵니다. 토가 또 들어오는데 자 56세, 66세 요 사이 넘어가면서 왜 어떻게 이 사주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100억을 벌었을까? 실제로는 원래 가진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추가로 1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100억이 넘습니다.
그 외에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을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해서 차익을 남기면서 올라가는데 이 사주는 돈을 버는 능력도 없고 쓰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사주의 한 가지 특징은 능력은 돈을 안 쓰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26세 때 이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한 10억 정도 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10억 정도 되는 재산, 다른 재산도 있었지만 한 가지 그 부동산이 토지죠. 땅인데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다른 재산 제외하고 10억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팔고 또 다른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업을 해서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날릴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진 능력은 가진 거를 지키자 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20대 때 받은 재산을 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사업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자 56세에서 66세 넘어가면서 이 10억이 되는 땅이 요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분양 아파트. 그래서 이 사주가 한 30년 동안 이 10억 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한 100억이 되었습니다. 100억. 자, 일반 사람 같으면은 벌써 30년 전에 이 땅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면은 벌써 팔고 다른 거 사고 팔고 사업하고 해서 운이 좋았으면은 돈을 100억 이상 벌었을 것이고 운이 안 좋았으면은 100억을 못 벌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사주가 10억을 그 전에 팔고 사업을 했다면은 이때 다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100억에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돈을 지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회사만 문을 닫고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빨리 돈 벌고 빨리 망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늦게 성공하고 늦게 대박 날 확률도 늦게 망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반 사람들처럼 부동산 공부를 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10억이라는 땅을 30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0억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은 평생 대대로 계속 부자가 되나 봅니다. 어떤 분은 이 5억, 10억, 몇십억 되는, 몇억 되는 땅을 10년, 30년, 40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자기 운명이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돈을 버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쓰는 능력이 없고 돈을 지킬 수 있는 그 돈을 자린것처럼 안 쓰는 능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돌아가시면 또 그 자제분들이 또 부자로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집안 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머리 똑똑한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뭐 돈이 많은 것도 사업 기질이 많은 것도 때로는 명이 짧고 몸이 아픈 거 장수하는 법 이런 운도 다 집안 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사주는 이 10억이 된 재산을 100억으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30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100억이 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